어느 날 지구가 말을 걸어오는 시간이 있다. 성난 천둥과 번개로 그치지 않는 긴 비로 한 권의 책으로.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지구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한다. 기온이 3도 상승한 세상에서는 많은 지역들이 불탈 것이다. 화재의 강도와 위험의 정도는 가뭄과 더위에 달려있다. 이런 파멸적 물결의 원인은 간단하다. 생명종들이 수십만 년에 걸쳐 적응해온 기후대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운명을 순수히 받아들여야 할까? 윌슨은 우리는 지구의 살아있는 역사를 알면서도 지워버려야 할까라고 묻는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시나리오에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았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이거 읽으면 잠이 안 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 무수한 경고들이 있었다. 온난화의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당신과 내가 읽는 자 편에 설 수 있길 바란다. (2005년) 여름, 나는 인류의 미래라 할 만한 곳을 여행하면서 지옥의 문턱에 다다른 단테가 된 느낌이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머지않은 미래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리라는 예감에 몹시 심란했다.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지옥으로 안내한 가이드였다면 나를 이 세계로 인도한 이는 재능 있고 열정 가득한 여러 과학자들이다. 그들에게 감사하며 이 책이 그들의 연구를 잘 대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누가 재촉하기 전에 먼저 떠나시지요. 당신은 나의 지도자요, 주인이요, 스승이니. 나는 말했다. 그가 먼저 앞으로 나아갔고 뒤따라 나 역시 깊고 무시무시한 길로 들어섰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지옥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부산 기장군 미동마을 뒷산.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9산 대숲이 있다. 미동 문씨 집안에서 9대에 걸쳐 가꾼 이 숲은 오랜 기간 사람의 손길이 가꾼 보육림의 본보기로 평가된다. 그런데 400년 푸르렀던 이 대나무 숲에도 최근 지구가 보내는 경고들이 도착했다. 대나무는 원래 온난대림에 속하는 수종입니다. 단연생 풀이죠, 대나무는.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도 장강 이남에만 자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부 지방에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충청도나 경북까지 대나무 자생지가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듣기로는 뭐 서울에서도 대나무가 자란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었다는 반증이겠지요. 한 자리에 뿌리 내려 평생을 살아가는 나무.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는 지구의 역사책이다. 나무를 통해 지구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 고르터기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있더라도 말라붙은 강바닥의 오래된 거루터기 몇 그루를 그 누가 유심히 보겠는가. 하지만 거루터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죽은 나무지만 할 말이 있는 것이다. 나무들이 자라면서 만드는 나이테에는 기후에 대한 정보가 잘 기록되어 있다. 지난 10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죽은 자이언트 세쿼이아를 연구했는데 그때 나이테의 가장자리에서 오래전 화재로 남은 상처가 발견되었다. 원인은 하나밖에 없다. 숲이 몹시 건조했다는 것이다. 자연 발화가 잦았고 강과 호수가 말라붙었다. 이로써 퍼즐 조각들이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지금의 가뭄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쯤에서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를 위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겠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는 지구 주위를 담요처럼 둘러싸서 온난화 효과를 내는 기체다. 산업혁명 이후 대표적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약 30% 늘었고 그 다음 많은 온실가스 메탄은 농도가 2배로 증가했다. 이 책에서 쓰는 기온변화의 범위인 1에서 6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제시한 수치인 1.4도에서 5.8도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로 늘리면 5.4도까지도 기온이 상승할 거라고 IPCC는 예상한다.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해준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극지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진행 중이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보이네요. 아, 네네. 아,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남극 날씨는 어때요? 극야로 접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점심시간쯤 돼서 12시에서 1시 정도에만 잠깐 어스름지듯이 빛이 잠깐 보였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오늘 기온이 영하 32도였어요. 영하 32도예요? 아, 남극은 남극이네. 근데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평균 기온을 보면 4월 달에가 이제 영하 20도 초중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저희 때 최저 기온이 4월 달에 영하 37도를 찍었어요. 예상이 안 될 정도로 그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 5월엔 세계 최대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왔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얼음의 90%가 모여있는 대륙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다. 온난화 문제는 남극 해양 생태계 사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수 온도가 높아져 크릴 새우가 줄어들면서
이를 주식으로 살아가는 바다새와 고래, 바다 표범과 펭귄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 남극이나 북극은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4-5배 이상 빠르거든요. 지금 남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원인은 결국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효과가 남극과 북극에서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남극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조금 더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과학계 어휘록에 새로 수록된 용어 중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다.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뜻으로 사회나 자연현상이 비선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용어를 설명할 때 흔히 거론되는 비유는 호수에 떠 있는 카누이다. 카누는 살짝 흔들릴 때는 균형을 잡으려고 운동을 한다. 그러나 회복 불능의 수준, 이른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카누는 뒤집힌다. 온난화의 급습으로 가장 먼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설 곳은 북극이다. 지금 북극의 기온 상승폭은 지구 전체의 상승폭보다 2배나 높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50년 동안 수은주가 2도에서 3도나 상승했다. 익기 말고 별로 났던 게 없던 툰드라 지대에서 관목들이 자라기 시작했다. 지구에 생명이 등장한 이후 지금보다 빠르게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적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작은 존재가 지구처럼 거대한 것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한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제임스 러브록이 쓴 것처럼 어머니 지구는 이제 60대의 노부인이며 예전 같은 복원력도 없다.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어머니 지구의 수명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다. 흰 눈에 덮인 얼음은 햇빛의 80% 이상을 반사한다. 반면 푸른빛깔의 바다는 햇빛의 95%를 흡수한다. 지구의 대기 온도는 상승하고 그 결과 다시 얼음이 녹는다. 일단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빠르게 자기강화적이 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빠르게 자기강화적이 된다. 한 기후 모델에서는 향후 400만 제곱킬로미터의 얼음이 녹다가 2024년 이후 빙하가 붕괴될 거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040년 여름쯤 사실상 바다에서 모든 빙하가 사라질 거라고 한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열섬 도시로부터 멀리 청정한 전원 속에서 더 또렷해진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온 시인에게 지구온난화는 어떤 모습으로 체감될까? 저는 이제 평생을 여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에 대한 제 반응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자연에서 얻은 영감들이 활발한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거의 제가 쓴 시들은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죠. 작년부터 물고기가 없어졌어요. 해가 넘어가면 이 그 날벌레들이 날파리들이 물가로 이렇게 모여들어 습기 있는 대로 뭐 고기들이 계속 톡 뛰어 올라와서요. 바짝바짝 뛰어 올라와서 그 하루살이를 처먹어요. 그러면 차르르 소리가 들렸어. 강가에 앉아 있으면 어째 고기들이 많이 뛰어 오르더니 이 고기 없어졌어요. 한 마리가 없는 거죠. 진짜 겁나잖아요. 이건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일 같아. 네. 우리는 이런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까? 윌스는 우리는 지구 살아있는 역사를 알면서도 지워버려야 할까? 라고 묻는다. 그리고 도서관도 미술관도 태워버려라. 악기를 장작으로, 악보를 종이로 만들고 셰익스피어, 베토벤, 괴테, 비틀즈도 지워버려라. 도서관도 미술관도 태워버려라. 악기를 장작으로, 악보를 종이로 만들고 셰익스피어, 베토벤, 괴테, 비틀즈도 지워버려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꽤 괜찮은 대용물들은 전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한다. 생물 다양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미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생물 다양성에서 고유의 가치를 찾는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인간 사회는 근본적으로 자연 생태계에 의존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구기온 2도 상승의 시나리오는 두렵지만 아직은 이 초록빛 위안이 우리 곁에 있다. 청보리밭 물결이다. 지구온난화라는 게 사실 그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도 해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을 하거든요. 한 5, 6년 전에는 이제 국지성 호우가 이제 농작물 피해를 줬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나친 가뭄, 그리고 다시 또 잦은 태풍, 그리고 작년에는 유례 없던 가을 장마 때문에 점점 농사 짓기가 참 힘들어지는구나. 예측할 수 없고. 청보리 익어가는 들판이 계절을 알리는 시계가 되어주던 시절은 지났다. 그래도 여름의 길목 입하가 되면 땅콩 농부는 파종을 한다. 절기가 가리키는 대로. 농사는 사람이 짓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은 한정적이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해도 기후라든지 이렇게 날씨가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농사의 기본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항상 얘기하기를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뻐꾸기 울면 콩을 심고
이팝나무 가지에 흰 바발꽃이 피면 들깨수수 모종을 냈던 선조들. 위대했던 자연의 달력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다. 모든 식물은 열에 대한 허용 한계치가 있다. 세계의 주요 식용작물들도 마찬가지다. IPCC의 한 연구에서는 2.5도라는 기온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 식량 부족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구조적인 기근이 아열대를 덮치면 수억 명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 외에는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다. 기후 난민들 중 다수는 짐을 잔뜩 꾸려 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도보 여행을 해야 한다. 그중 상당수는 길가에서 숨질지도 모른다. 국가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들을 새로운 유행의 인류 1세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를 다 잊은 채 오래 살아온 땅과 대대로 빼져온 끈마저 영영 끊은 채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 기후 유목민들이다. 자연이 내어주는 것들이 밤사이 도시의 식탁 위에 전해지는 속도의 시대다. 지구온난화 시대의 셰프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더해졌다. 계절의 구분이 무너진 세상. 정직한 생산 이력의 제철 작물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큰 과제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서 무엇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나는 다양한 생선 뼈를 모아놔요. 그걸 나중에 해안으로 보내서 퇴비로 만들려고 버리지 않고 매번 모아놓거든요. 자연으로 다시 돌려줌으로써 새로운 걸음이 되며 새로운 작물들이 잘 자라는 거죠. 생선뼈와 부산물 등을 버리지 않고 발효시켜 작물의 거름으로 주는 친환경 농법. 김성훈 셰프의 주방에 음식 쓰레기가 없는 이유다.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위한 고민은 건강한 환경을 위한 실험으로 이어졌다. 베이비 캐롯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것도 진짜 다 직접 사서 했던 것들인데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우리가 흔히 재배할 수 있어서 정말 맛있죠. 당근도 예전에는 뭐 기온이 높아야 잘 되는 작물들이 지금 태안에서도 너무 많이 재배를 할 수 있게 돼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고 꿈도 못 꿨던 작물들이고요. 지구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온난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작물 재배지에도 지속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다. 비정한 도박 같은 온난화의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는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 있다. 강수량이 충분한
부유한 국가에 산다면 굶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건조한 아열대에 산다면 생존은 갈수록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도 기근은 일어난다. 구호기구들이 호소하는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가뭄보다는 빈곤이다. 하지만 먹을 것이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세상에서는 기근이 더 심해진다는 점은 확실하다.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식량 경쟁이 치열해지고 흉년이면 세계 시장에서 식량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온난화의 세상에서 무엇을 먹느냐는 어디에 사느냐에 달려있다. 생물의 다양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미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생선에서 뗄나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관대하게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하지 않으면 흙에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다. 나무나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공기는 우리가 숨쉴 만한 것이 못 된다. 바다에 사는 유기물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여분의 탄소를 분비하여 석회암이나 백악층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오래전에 금성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제대로 된 생태계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며 생명을 파괴한다. 우리를 살게 해주는 바다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스쿠버 다이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초보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빙을 일로 시작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한국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바닷속 풍경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오염된 바다의 풍경이었던 거예요.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인 바다 정화에 나선 부부. 두 사람은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이곳 강원도로 이사와 바다와 함께하고 있다. 처음엔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이 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버려진 쓰레기들이 그 다음엔 인간의 욕심으로 닫힌 바닷속 작은 생명들이 그리고 이젠 사막처럼 황량해진 바닷속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인간이 유발한 온실효과 때문에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백화 현상은 점점 더 보편적으로 또한 파괴적으로 세계 곳곳의 산호초를 덮치게 되었다. 산호초들이 다 망가진다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생물 다양성 보고 중 하나가 영영 소멸하는 셈이 된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직접적 개입은 지구 전 지역의 산호초들을 이미 이전 것들의 흔적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현재 세계 산호초 전체의 70%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 이는 지구 전체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재앙이다. 점점 사라져가는 생명들의 작은 소리는 누군가의 감각으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직접 채집한 자연의 소리를 붙삼아 다양한 작품을 그려내는 사운드 아티스트. 최근 몇 년간의 생태적 변화는 생명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실감케 했다. 지금 사실 여름이 거의 반은 되는 것 같고 봄, 가을이 차지하는 게 되게 우리가 거의 느끼지도 못할 만큼 푹 지나가는 그런 계절이 돼버렸거든요. 여름을 담으려고 하면 여름에 대한 소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는 너무 짧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짧기 때문에 그 계절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담기가 정말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점점. 네. 계절의 소리를 잃어버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지구상에서 진화해온 생물종들이 한 세대를 산 인간의 시공간에서 영원히 파멸된다고 생각해보자. 저마다 놀라운 매력을 지닌 생물들이 그토록 가차없이 사라진다니 말이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주장하듯 다음 세기는 황폐해진 지구에 인간만이 살아남는 고독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그때 우리와 늘 함께하는 새소리, 곤충의 붕붕거리는 소리, 살아있는 온갖 것들의 경이로운 소음이 사라지고 열파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잠들어 있던 재앙을 깨웠다. 재난영화 같은 현실이 감염병과 함께 찾아왔다. 전에 살아본 적 없는 시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그 긴 싸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를 치료했던 의료진. 낯설고 두려웠던 시간들. 그것은 지구가 보내는 경고였다. 신종감염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대부분은 아예 모르는 새로운 병원체라기보다요. 알려져 있는 또는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런 병원체가 나타나는 건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그 바이러스나 그 세균은 그 자리, 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만 있었으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없었을 건데 환경이 바뀌면
그런 이제 서로 만나는 접점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사람한테까지 감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는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가공할 속도로 퍼질 것이며 그 영향이 경제에까지 미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멀쩡한 사람도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노동시장에서 축출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급속도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사국들은 계속 가난에 허덕이고 의료 시스템은 막중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병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환자들로 늘 바글바글할 것이다. 생계와 문화를 박탈당하고 모든 것들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은 잃어버린 세상을 애타게 그리워할 것이다. 한때 원숭이 우는 소리와 나뭇잎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리던 아마존 유역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신음 같은 바람 소리가 인다. 타버린 나무 그루터기 아래에는 재가 모인다. 땅에 귀를 기울이면 작게 모래 쓸리는 소리가 들린다. 모래 언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막이 펼쳐지려는 것이다. 최악의 화재였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주 면적의 4%를 태웠다. 대화재와 함께 엄청난 불길이 토네이도처럼 치솟자 소방관들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말을 가리킨다. 산에 눈이 줄어들면 도시에서는 물이 부족해지고 농민들은 비옥한 토지를 잃는다. 여름 가뭄이 초지와 숲을 고갈시키면 사람들은 불티하나가 자기들의 세상을 다 불태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소방관들이 오더라도 소방차에 물이 없어 소방호수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 타오르는 불길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화마가 그려낸 지옥도를 우리도 마주한 적이 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작은 불씨는 강릉, 속초, 동해, 인제 일대를 덮치는 대형 산불로 번졌다. 국가 재난사태였다.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관들이 수습에 나섰고 두 소방관 역시 그곳에 있었다. 그 당시에 수차례 이제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거기다 강풍경보까지 동반된 상황이어서 아마 불이 발생했다면 순식간에 번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었나. 그 요인 때문에 아마 대규모 산불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마른 대기, 고온 건조한 바람. 이 모든 것은 산을 불태우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그을린 땅을 비집고 자라난 풀들이 안간힘을 다해 그날의 상흔을 덮고 있다. 저번 산불 때문에 소나무들이 거의 다 소실된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낮은 풀들만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안쪽부터 워낙 광범위하게 산불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는 그때 타다 남은 나무 잔해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고요. 예, 아마 복구하는 데까지는 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푸르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파괴된 숲은 다시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지하 46m 아래 60cm 강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종자 저장소. 저희 종자 저장하는 온도가 영하 20도에 상대 습도 40% 정도 되는 40% 이하의 온도에서 온도가 계속 쭉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롱패딩을 입지 않으면 조금 잠시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기에 겹겹이 닫힌 문 끝에서 종자 저장소를 마주할 수 있다. 지난 2015년에 문을 연 경북 봉화의 시드볼트는 전 세계 2곳뿐인 종자 금고다. 현재 4천여 종의 식물 종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질 그날을 대비해 잠자고 있다. 기후 이상이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이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데 후에 어떤 그 식물들이 멸종을 했을 때 그 식물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종자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스발바르 시드부트에서, 그리고 야생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부트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니 바다 쪽을 늘 주시해야 한다. 먼 바다에서는 해저에 묻힌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폭발하여 무시무시한 가스를 밀어올리는 바람에 해수면이 부글부글할 것이다. 바다가 끓어오는 것처럼 보이며 불길이 너울거릴 수도 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쓰나미가 엄청난 높이로 솟아오르면서 육지로 다가올 것이다. 바닷물이 해안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수평선에 하얀 선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해변을 향해 다가오는 바닷물의 벽일 것이다.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집도 마을도 가족이 함께 쌓아온 시간들도 쓸어가 버렸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 앞에서 인간과 문명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확인시켜 주었다. 지구온난화의 결말은 그렇게 봉인을 풀고 우리에게 경고했었다. 100년의 시간을 한 자리에서 지켜봐온 산 바다의 등대. 그것을 지키고 있는 등대지기에게 지구의 시간은 몇 시쯤일까?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 바다는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는 아주 사납게 변하는, 태풍과 가장 근접해 있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앞으로 뭐 해수 온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 해수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더 강한 태풍이 아마 저희하고 맞닥뜨려질 것 같은데, 제발 좀 강력하게 오지 않기만을 지금 저희는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뜨고 어제와 같은 달이 떠도 등대지기는 오늘도 또다시 그 탑 위로 오른다. 캄캄한 바다 너머 세상을 비추는 등대처럼 이 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온난화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결말을 바꿀 힘은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지금의 상대적 번영은 우리 문명이 화석 연료에서 얻어낸 식량과 에너지의 막대한 잉여 덕분에 누리는 운 좋은 일시적 현상이다. 물론 화석 연료 덕택에 인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불을 불리며 복잡하고 화려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명의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근원일 수 있다. 미래의 그 무엇도 확정된 것은 없다.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드라마의 결말을 바꿀 힘을 아직 갖고 있다. 시인 닐런 토머스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밤이 편안하다고 그 좋은 어둠의 시간으로 순순히 들어가지 마세요. 노년에는 하루가 저물 때 타오르고 분노해야 하나니 빛이 꺼져감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분노하세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탄소순환의 대먹임이 차례로 효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셈이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미래의 관문이 아마존이나 시베리아나 북극에서 닫혀버리면 우리는 무시무시한 결말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무력한 처지가 될 것이다. 경고의 소리는 또렷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 소리를 들을 집단적 의지를 갖고 있을까?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온 우주에서 아름답고 다양한 온갖 생명을 만들어낸 유일한 별이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온 우주에서 아름답고 다양한 온갖 생명체를 만들어낸 유일한 별이다. 우리가 아는 한 지구는 온 우주에서 아름답고 다양한 온갖 생명을 만들어낸 유일한 별이다.